네, 안녕하세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가격으로 승부하지 마라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위너스 커즈라는 어떤 그 경제 용어가 있죠. 승자의 저주. 예전에 어떤 석유를 캐기 위해서 두 석유 회사가 경매를 합니다. 이 석유 원전을 위해서. 근데 석유 원전을 다 캐도 예를 들면 10억이 남아요. 근데 경매 가격을 이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15억을 써서 가져오게 되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경매 실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삼성역에 생기는 한전부지 현대하고 삼성하고 싸웠죠. 근데 결국 현대가 어마어마한 가격을 써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정말로 잘한 일인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당장 봤을 때는 승자의 저주다.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1인기 아카데미 저는 자꾸 물어봅니다. 힘든 시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냐?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대체 어떻게 나의 사업 마인드 컨트롤 하는가? 라고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침 일찍 스타벅스에서 핫초코를 주로 먹습니다. 커피를 마셨더니 좀 많이 그 안 좋아서 그냥 달콤한 핫초코를 먹는 게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같은 책을 읽는 건 아니고요. 언제는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책을 읽고요. 주말에 사우나를 가끔 갑니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가면은 굉장히 좀 조용하게 생각을 하거나 이제 물속이나 이런 한증막에 있으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게 굉장히 좀 좋았던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스트레스나 해결책이 떠오르고요. 오늘은 5년 전 처음 읽었던 책인데 현실 사업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거 EBS 지식 프라임의 승자의 저주 보시면 좋은데 내용은 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수족의 저주는 케이펜, 클랩 그리고 캠벨이라는 애틀랜틱 네, 리치필드사의 굉장히 교수처럼 생기셨죠. 네, 하여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에서 이겼지만 승리를 위해서 과도한 비용을 치르면서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는 커다란 후유증을 지니는 말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비슷한 책인데 제목은 가격으로 승부하지 마라라는 책입니다. 고객을 맞이한 태도나 효과적인 진열 방식들이 판매 전략이 잘 맞아떨어져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싸게 파는데 성공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장사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상품을 비싸게 파는 것이 정답이며 싸게 파는 행위는 틀린 답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죠. 그래서 상품을 판다. 경쟁자보다 더 싸게 판다. 고객이 모여든다. 더 많이 판다. 하지만 결국에는 망한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싸게 파는 거를 어, 해보진 않았지만 뭐 해서 뭐 1억, 2억 이렇게 벌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어떤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게 도움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판매자가 이익을 낼 수 없어 모두가 괴로워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할인 판매에서 발생하는 불행의 악순환이다. 게다가 판매자들은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며 이런 명백한 결말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경쟁하듯이 싸게 판다. 그 배달 쪽이 그렇죠. 상품 싸게 파는 게 가장 편합니다. 돈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한 거죠. 머리를 쓰는 거, 그리고 어떠한 오프라인을 가서 노력하는 거, 구걸하는 거,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싸게 파는 겁니다. 싸게 팔다 불행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네. 네, 목차를 보면은 추락하는 매출은 날개가 없다.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써 있고요. 반드시 실패하는 전략, 그리고 매출이 오르는 사례를 이야기해줘. 그다음에 할인 판매가 왜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how to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마케팅 전략을 좀 간단하게 하는데 뭐 아는 것도 있고 또 쓰는 것도 있을 테지만 한 번씩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로 가져가라, 뭐 브랜딩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요 굉장히 좀 요거는 탈무드가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그 내려져 오는 구전이기 때문에 근데 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미소 짓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가게 문을 열지 마라. 예, 너무 마음에 들죠. 필요를 느끼죠. 가게를 방문하죠. 필요한 물건을 발견한다. 싸다. 값싼 물건만 팔리죠. 신뢰를 느끼면
비싸게 팔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고요. 푸딩이 5,000원 비싸다. 같은 푸딩을 롤케이크로 만들어서 포장을 하면은 3만 원이면 살만하다.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비싸게 파는 판매 전략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선택도 중요하다. 가격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격대를 알기 어렵다. 정보가 적으면은 가격이 높은 게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죠. 예를 들면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선택해야 돼요. 내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처음으로 수술을 받는데 하나는 1,000만 원, 하나는 5천만 원. 당연히 5천만 원을 선택합니다. 내 목숨이 달려 있고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 보는 어떤 그 스펀지 케이크 있어요. 근데 내가 과연 뭘 선택하겠냐? 당연히 비싼 걸 선택할 거다. 이런 상품은 가격이 싸면 불안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격을 높이 판매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품, 수입 과자 이런 겁니다. 이익이 높다. 제품명과 문구가 강렬하다. 높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원래 1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아도 오케이 한다는 거죠. 예. 현재 취급하는 상품이 부가가치가 있는데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원래 부가가치가 없는 건가? 예. 상품을 비싸게 파는 건 상품을 매우 좋아하게 만들고 시간이 걸립니다. 남들은 막 팔려나갈 때 나는 답답하죠. 근데 그때 참아야 되는 겁니다. 고객이 상품을 매우 좋아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 판매자는 이를 견뎌내야 됩니다. 이처럼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품을 싸게 파는 것은 참을 필요도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으므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비싸게 팔기는 어려우므로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고 다른 회사가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움직여야 되고 이를 위해선 얼굴과 이름,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비싸게 파는 전략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판매자 얼굴과 이름을 내세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장에 판매하죠. 판매 직원이 홈페이지에 등장하죠. 사장의 얼굴이 곳곳에 붙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데 돈이 필요하죠. 감정이 당기지 않는다. 경제 상품을 선택한다. 인지도를 올릴 광고비가 필요하다. 유사 상품이 당긴다. 상품을 파는 데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을 파는 데는 돈도 들지 않죠. 유튜브 같은 겁니다. 감정을 담을 수 있죠. 신뢰가 되기 때문에 매장으로 가지 않아도 삽니다. 입소문이 퍼짐으로 광고비가 필요 없고 경쟁이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상품보다 이런 사람을 파는 걸 많이 해봤는데 상품 파는 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예, 쉽지가 않고 이 방법은 작은 가게나 중소기업에 맞지 않는다. 광고비가 지나치게 돈을 들이면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싸게 파는 것과 같은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건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라는 거고 돈이 든다라는 것이 필요한다라는 겁니다. 광고비를 억제하면서 천천히 늘린 고객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을 한번 하는 순간 줄지 않는데 광고비를 갑자기 올려서 고객이 늘어난 거는 갑자기 줄어드는 게 거의 명백합니다. 신규 고객력 상품을 판매한 뒤에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입 후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여러 가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컨텐츠를 계속 제공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파는 건 결국 컨텐츠를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컨텐츠죠. 그리고 이 컨텐츠가 연결된 컨텍스트, 이와 연결된 상품, 이와 연결된 서비스, 이와 연결된 CS를 판매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상품에 애착을 느끼는 열성적인 팬, 값싼 상품이 있어도 반드시 제품을 구매해주는 고객, 이 사람에게서만 상다는 충성심을 가진 고객, 이런 분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한 콘셉트, 무난한 판매장이 좋아하는 사람은 무난히 모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저렴한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디즈니랜드에서 값싼 기념품을 찾지 않죠. 디즈니랜드 평생 한 번 가니까 비싼 걸 사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가수와 상품은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네. 즐거움을 주면 가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싸게 파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하고 싶으면 빠르게 서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셔라. 그래서 매일 만나면 매일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매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 걸도록 선물도 주고 이름을 기억하고요. 참가를 유도하고 DM이나 전자우편을 늘립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나를 보게 합니다. TV에 나오면 상대가 또 나한테 연락하겠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사실은 싸다. 저렴한 것을 연출했지만 사실은 비싸다. A가 중요합니다. 네.
고급스러운 홈페이지를 만들어 선물 세트를 3만 원 균일가로 판매하죠. 장인이 정성껏 만든 핸드백을 겨우 10만 원에 팔죠. 유명 고급 호텔의 요리를 라면 통조림으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러면 욕구를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싸게 하면은 갖고 싶다. 그래서 이미지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비싸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싸다는 이점은 한정 제품, 편리함, 역사, 후기, 전문가의 평가 이게 다 모여야 뭐 이렇게 싸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역사만 오래됐어요. 또는 후기만 많아요. 전문가의 평가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고객의 긍정적인 목소리는 후기, 입소문 등이죠. 전문가의 평가도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고 감정을 이입하고 매우 좋아하게 하고 비싸게 구입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길면 길수록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희가 영화 볼 때 2시간 동안 그 영화 배우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괜히 이입이 되고 드라마에서도 괜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는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광고 문구를 활용해 상품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제품 리뷰를 소개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모델을 활용해 예뻐질 수 있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시인데 그릇수를 올린 거죠. 그리고 가족 사진을 넣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넣었고요. 이분은 여기에서 얼굴을 사진 찍게 하는 거죠. 참여 이벤트 굉장히 좋죠.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글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꼭 한번 보시고 본인 사업에 적용을 해보시면은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을 알고 되는 거랑 우연히 되는 거랑 복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